안녕하세요, 카즘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저 뒤에 있는데 요 오토바이 말고 가운데 있는 차, 바로 BMW의 i4 e드라이브 40 M 스포츠입니다. 지금 충전하느라고 창고에 넣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시죠. 지저분한 건 좀 감안을 해주시고 자, i4 같은 경우는 지난해 원래는 보여드리려고 했었어요. 제가 독일 가가지고 iX 그때 50 보여드렸었죠. 그때 원래 i4 그리고 iX3까지 석 대를 한꺼번에 타고 오려고 했다가 결국은 iX 50만 보여드렸었는데 거의 1년 만에 이제 이 BMW 전기차를 또 보여드리게 됐네요. 그동안 좀 미루긴 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i4 같은 경우는 4종류가 나오죠. 그 안에서 지금 이 오늘 시승하는 40 M 스포츠 같은 경우는 가장 싼 거 6,640만원짜리예요. 근데 외관적인 것도 얘는 좀 차이가 나지. 지금 키를 가지고 있었더니 이 정도 거리가 되니까 라이트가 들어오는군요. 아무튼 M 스포츠 이 제일 아래 것은 라이트도 일단 그냥 BMW LED예요. 근데 이제 이 윗사양부터는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들어가고 어댑티브 서스펜션까지 들어가고 또 이 브레이크 캘리퍼도 보시면 제일 아래 거는 그냥 저거 일반 캘리퍼잖아요. 근데 이 위에부터는 M 퍼포먼스 그 파란색 캘리퍼 그거 들어가고. 차를 뺄까요? 충전하는 걸 먼저 보여드리고 차를 빼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짜잔. 일단 얘는 인증받은 주행 가능 거리는 429km입니다. 429km고 전비가 4.6이에요. 복합 전비가. 그리고 지금 이제 충전 중인데 100% 가득 채울 경우에는 466. 방금 보신 것보다도 많죠. 그리고 지금 주행해 보니까 이 추운 날씨에 지금 16도라 좀 오르긴 올랐네. 500km 이상 충분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주행 가능 거리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는 차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바깥으로 뺐습니다. i4 같은 경우는 먼저 이 눈에 안 보이는 플랫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BMW의 모든 차들은 클러스터 아키텍처 CLAR이라는 걸 쓰고 있죠. 근데 얘는 이제 그거에서 개량한 클러스터 아키텍처 2를 쓰고 있어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런 배터리 낮게 깔리는 거 그걸 고려해가지고 만든 개량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4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여기 이제 풀네임 같은 경우는 i4 e드라이브 40 그랑 쿠페 M 스포츠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거는 지금 6,640만원짜리. 어쨌거나 4시리즈 그랑 쿠페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루엣은. 그리고 공간적인 부분은 이제 4시리즈보다는 좀 더 좋아요. 얼굴을 보자면은 얼굴은 요즘에 BMW 차들이 이렇게 세로형 키드니 그릴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저 번호판 파란 걸 빼면은 그냥 BMW 차 같아. 물론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렇게 그릴도 막혀 있고 여기에 I도 써 있고 또 이 엠블렘에도 파란색 테두리도 써 있고 그래서 아무튼 형태적으로 봤을 적에는 일반 내연기관 BMW 차랑 특히나 4시리즈 그랑 쿠페와 큰 차이점을 못 느낄 수도 있다 입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은 지금 얘는 이제 4가지 트림 어디를 가더라도 그러니까 M50을 가더라도 20인치로 안 가고 19인치예요. 휠 디자인만 다릅니다. 이것도 멋지죠. 손 집어넣기도 걸리기도 좋고 문 닫는 느낌이 참 좋아요. 그리고 여기 이런 에어 브리더 같은 게 있는데 이거 좀 뚫렸나? 뚫려 있군요. 그래도 보시면 뚫려 가지고 기능을 하는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충전구가 이쪽에 있죠. 급속 충전 모두 지원하고, 예. 뒷모습에서 보더라도 머플러는 당연히 없지만 그럼에도 이런 디퓨저 같은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스포티해 보여요. 뒷실루엣은 참 좋은 것 같아. 예. 그리고 얘도 그랑 쿠페 스포츠백 형태이기 때문에 트렁크가 제가 지금 시트를 접어놨구나. 이 공간 넓게 쓸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고 짐꼬리도 있고, 예. 그리고 여기도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이라든지 물건 담기 좋겠어요. 차박은 하려면 하겠으나 굳이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겠습니다. 시트는 4대2대 사로잡히고 그랑쿠페 모델답게 도어는 모두 프레임리스 도어예요.
그래서 창문은 지금 다 내린 건데 저렇게 뒤쪽 창문은 저렇게만 내려가고 이만큼 걸리죠. 그리고 모두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닙니다. 두꺼운 그냥 일반 유리예요. 근데도 이 차가 흡참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운전석에서 운전하면서 느끼기에는 참 조용한, 전기차니까 당연히 그런 소음은 발생하는 게 없으니까 동력기관이나 구동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없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참 차는 조용했어요.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도 아니고 일반 와이드 타입의 선루프가 들어갔고 2열 공간은 확실히 저 루프 라인이 뒤로 완만하게 떨어지는 바람에 헤드 공간은 좀 그래도 손해가 있죠. 에어컨은 3존입니다. 네, 그리고 얘도 이제 USB 포트는 전부 C타입으로 갔어요. 제 키 178cm 기준으로는 머리가 닿진 않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다리 공간, 이 무릎 앞에 공간이 꽤 좋죠. 그리고 허벅지 받침은 좀 짧고 전기차인데도 보면은 가운데가 튀어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전용 플랫폼은 아니다 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죠. 발 공간도 좋아요. 문 닫는 것은 좋습니다. 바깥에서도 느꼈는데 이 i4 같은 경우는 문 닫을 때 느껴지는 그런 견고함이 참 좋네. 이 i4 40 M 스포츠 같은 경우는 시트가 수동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걸로 높낮이 조절, 이걸로 리클라이닝 조절 하는 거고, 여긴 그래도 요추 받침 기능은 있어요. 그리고 허벅지 받침은 수동식으로 조절하고, 그리고 페달류는 전부 다 알루미늄을 섞어놨네. 예. iX에서 처음 선보였었던 거대한 계기판, 그리고 거대한 계기판하고 이 옆에 이어지는 디스플레이, 이게 참 굉장한 피처죠. 화면도 크고 게다가 크게 키울 수도 있어요. 와, 이건 뭐 훌륭합니다. 그리고 메뉴가 이렇게 많긴 한데, 자, 와우, 이 정도는 안 된 듯한 근데 이 중에 이제 쓰는 것만 바깥으로 빼놓을 수도 있으니까 뭐 화면 메뉴들은 이렇게 많아요. 예. 위젯 추가로 해서 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는 지금 그러니까 스마트폰 미러링은 무선으로 됩니다. 지금 바로 잡힌 거고, 그리고 뉴스도 들을 수 있고, 보면은 뭐 읽어주기 하면 읽어주기도 하는데, 황운하 직업적 음모론자 발언 고소 한동훈. 거의 들을 일은 없겠죠. 실내 조명은 앰비언트 라이트인데 이거 밝기, 얘도 이제 이따가 야간 주행하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 BMW i4 같은 경우는 저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낮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지금 밤에는 엄청 크게 보이죠. 이 면적이 엄청 큽니다. 이건 뭐 신형 5 시리즈 때부터 이렇게 큰 게 들어갔었죠. 그리고 저 앰비언트 라이트도 지금 보시면 아주 얇게 다 들어가 있고, 발밑에도 저렇게 무드등이 들어와요. 냉난방 컴포트 기능이라든지, 하이 트림이라서 열선만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걸 다 켜야 되는데 열선만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는 안 돼 있어요. 하부에는 비상등 버튼이라든지 급한 꼭 필요한 버튼들만 물리 버튼으로 빼놨어요. 그래서 이거 안에 성이 낀 거 제거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볼륨 조절, 그리고 트랙 넘기는 것도 이쪽으로 빼놨고, 이거 좋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컵홀더를 비롯해서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 안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여긴 USB A 타입이 하나 있구나. 그러네. 그리고 컵홀더라든지 기어봉, 이건 이제 익숙한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하나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드라이브 갔을 때 왼쪽으로 밀면 B 모드라고 그래가지고 회생제동 세게 거는 겁니다. 그래서 충전에 제법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여기도 공간이 있고요. 도어 포켓 보면 안에 마감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BMW가 오디오가 워낙에 좀 별로 안 좋잖아요. 상위 모델 5 시리즈 5, 7, 8 가야 오디오는 이제 기본적으로도 괜찮아지는데, 얘는 이제 하이 트림은 하이파이 라우드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오디오는. 저는, 제 귀에는. 자, 이 계기판에 대해서는 참 보여주는 정보도 많고 눈에 일단 잘 들어오고요. 보자면은 지금 이제 지도도 가운데 띄워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 운전대에 있는 버튼 가지고 바꿀 수가 있는데, 저 콘텐츠가 뜨잖아요. 이거는 라디오 정보, 지도,
이거는 그리고 방향 콤파스죠. 이거는 그리고 운전자 보조 기능. 이거는 전비. 이거는 미니멀 해서 속도만 가운데 띄우는 거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정할 수가 있는데 저 위에 이제 깜빡깜빡 보이는구나. 이 계기판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에코 프로, 콤포트, 스포트. 스포트에서는 왼쪽에 속도계랑 오른쪽에 이 파워 게이지가 좀 더 가운데로 몰립니다. 근데 이제 컴포트에서는 벌어지고, 그리고 에코 프로에서는 색깔만 파랗게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에코 프로 뭐 인디비주얼 구성이면은 이건 기존의 내연기관차 때랑 마찬가지로 뭐 열선 시트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에코 연비에 도움 되게끔 그런 걸 구성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스포츠에 가보면은 여기도 인디비주얼이 있는데 얘는 이제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그러니까 스티어링 컴포트랑 스포트, 스티어링과 구동장치만 셋업을 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컴포트를 뒀다가 이걸 누르면 한 번에 디폴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드를 눌러보면은 안전거리 제어, 이거는 ACC만 하는 겁니다. 차간거리 유지하면서 가는 거고, 어시스티드 드라이브 모드는 이제 차로 유지 보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에도 느꼈었지만 BMW의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은 약간 좀 거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향을 이 운전대를 잡고서 갈 때도 얘가 지나치게 좀 제어를 한다고 할까? 그러니까 차선 가운데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좀 스무스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버티려는 것 같은 거 있죠? 버티는 느낌을 연출을 합니다. 그게 전 좀 별로였어요. 네, 이제 i4 e드라이브 40 M 스포트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수동식 시트가 뭐 불편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좋아해요. 시트 메모리 기능은 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근데 신속하고, 예, 이거 땡기는 거 이게 재밌거든. 저도 골프는 수동 시트고 집에 있는 BMW는 자동 시트인데 둘 다 장점이 있죠. 아무튼 이 i4 40 같은 경우는 출력이 340마력입니다. 340마력이면은 뭐 3시리즈로 치면은 M340i가 그중 400마력 가까이 되지 않나? 근데 얘는 전기차기 때문에 내연기관의 특성과 많이 달라요. 이건 주행하면서 바로 말씀드리죠. 시동 걸면 이 소리 나는 것도 재밌어. 그리고 이 아이코닉 사운드 내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BMW가 전기차로 가면서 이 음향을 싹 다 바꿨잖아요. 이 방향지시등 이 소리도 그렇고 경고음도 그렇고, 이게 저는 이 사운드적인 부분은 되게, 그러니까 차가 내는 그런 경고 사운드나 알람 사운드 있죠. 이런 거는 되게 잘한 것 같아. 그리고 운전대에 파지하는 느낌 참 좋습니다. 얘가 340마력이고 제로백은 5.7초인데 와, 이 정도가 이 체감하기로는 훨씬 더 그거보다 더 높게 느껴지는 게 있죠. 좀 더 가까이 가죠. 예. 그리고 전기차라서 얘는, 그리고 또 어댑티브 서스펜션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랄까 단단한 그런 하체 감각은 있는데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차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엄청 좋아요. 나 이게 3시리즈보다 얘가 더 재밌는 것 같아. 이건 지금 타면서 내내 재밌어가지고 차 운전 오랜만에 이렇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바로 스포트로 뒀었구만. 컴포트로 두고 일단 달려볼게요. 얘가 그리고 타력 주행하는 거 있잖아요. 기어 중립으로 빼는 것처럼 해서 가는 거. 여기 그리고 주행 설정에 가보면 구동장치 및 차체, 여기서 회생제동의 모드를 적응식으로 하면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차가 알아서 회생제동 정도를 조절하는 거고, 높음으로 하게 되면 이제 한번 볼게요. 이 차이가 꽤 클 것 같아. 예. 좀 전에 보여드렸었던 그 변속 모드 D에서의 회생제동 정도를 높음, 뭐 낮음, 적응식, 중간 이렇게 바꿔가면서 타보고 있는데, 높음으로 뒀을 적에는 이 기어 레버 B로 두고 달리는 거 있죠. 우리 브레이크 모드, 배터리
BMW는 이게 뭘 나타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 수준이고요. 낮음으로 두면은 거의 그냥 타력주행 하듯이 갑니다. 그냥 기어 중립으로 뺀 것처럼. 차이가 제법 나네요. 이건 그래서 보통 그냥 적응식으로 두면 스트레스 없이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턱! 전방에 과속방 기턱이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예, 패밀리 세단으로 쓰기에 충분한 성능일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바로 이제 2열 시승기 보여드릴 건데 저 너무 기대됩니다. 2열이 어떨지. 지금 이제 i4 2열에 앉았는데 얘가 싱글 엑셀 에어 서스펜션이 뒤엔 들어갔거든요. 이것도 BMW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기술인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뒤가 단단한 게 그래도 적응할 수 있는, 이 정도면 적응 이상으로 괜찮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족차로 쓸 수 있을 차의 주행 질감이고 승차감이고, 네, 그래서 일반적인 시내 주행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승차감입니다. 정숙성도 좋고, 그리고 이 헤드룸 같은 거는 인테리어 설명하면서 말씀은 드렸지만 이것도 그렇게 거슬리진 않네. 예,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예요. 이 차 값이 6,640만원인 걸 생각하면, 그리고 i4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차 중에서는 가장 엔트리 모델, 엔트리 트림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 아쉬운 부분은 오토 하이빔 빠진 거, 그리고 2열 열선이 없는 거,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개입할 적에 좀 거칠게 개입한다는 거. 근데 그 운전자 보조 기능 개입하는 거는 이 i4 엔트리 트림만 저 정도일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BMW 차가 그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 개입할 적에, 특히나 차로 유지나 아니면은 가감속할 적에 급가속, 급감속할 때 약간 좀 거칠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거친 부분은 차선 유지하게 이렇게 핸들이 운전대가 툭 칠 때, 그럴 땐 약간 좀 요즘 차랑은 좀 다르죠. 지금 이런 도로 이음에 넘어갈 때도 그래도 역시나 좀 전기차스러운 그런 단단한 승차감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딱딱 수준까지는 아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40이 이 정도니까 40 스포츠 프로라든지 거기부터 들어가는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가면 이 감쇄력 조절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무엇보다도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것도 참 장점인 것 같고, 실 주행 가는 거리는 뭐 한 500km 이상 가니까 이것도 사실, 그리고 요즘 전기차에서는 이제 배터리 용량뿐만이 아니라 그런 전비 높이는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적어졌죠. 그거 플러스 이제 그거 이상으로 사람들이 이전에 내연기관차에서 느꼈었던 그런 운전 재미, 조종의 즐거움, 이런 거를 이제 전기차에서도 느낄 수 있냐, 그건데 i4는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운전 재미가 상당한 차입니다. 어제 우연찮게 M50i를 타는 분과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너무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기분일지 그냥 어림잡아 짐작이 가요. 이 주행 질감과 차의 어떤 발진하는 느낌,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조향의 즐거움 있죠. 그 부분 때문에 최근에 탔었던 전기차 중에는 상위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상위는 e-tron GT, RS e-tron GT이긴 한데 타이칸이랑, 그거 다음은 i4인 것 같아. 예. 준 스포츠카처럼 얘는 탈 수도 있고, 핸들링적인 것도 그렇고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예. 여기서 잠깐 가속을 좀 해볼게요. 바로 스포츠로 바꿔볼게요. 스포츠로 바꾸면 이 차가 내는 사운드도 바뀌죠. 예. 340마력에 5.7초 제로 100이면 이렇게 머리 꽝꽝 찢는 거 있죠. 그게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번 보죠. 이 소리도 이렇게 달라지잖아, 이거. 가보죠. 오, 이게 빨라.
예. 빨라. 오잉? 뭐지? 대박 사건. 이거 날라간 거 길에서 주워왔어요. i4가 이렇게 빠릅니다, 여러분. 와, 깜짝 놀랐네. 시승하다가 차 앞에 엠블렘이 날아가는 건 또 처음이네요. 얘가 그리고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나 그런 건 없지만 이렇게 회전 반경이 지금 3차선까지 가는구나. 좁은 건 아니네요, 회전 반경은. 정리를 해보자면 주행 가는 거리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운전 재미? 저는 이 정도면은 3시리즈 가솔린 기관 3시리즈보다도 어떤 부분에서는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쾌적한 주행이 어떤 상황에서든 가능한 출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BMW 얘기하면 우리가 항상 그 ZF8단 변속기 막 얘기했었잖아요. BMW는 변속기가 좋아 막 그 얘기를 했었는데 동력기관과 구동기관에서 오는 그런 어깃장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BMW가 전기차 도입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거나 독일 3사 중에서는 좀 늦은 편이거든요. 근데 내놓은 결과물을 놓고 보면은 참 잘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BMW i4 e드라이브 40 M 스포츠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